막장 포퓰리즘이라 이러다 베네수엘라로 간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이렇게 된다 보면요. 사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막장 포퓰리즘은 지금 심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어느새부터 말입니다. 일회성으로 돈 풀기, 뭐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푼다든가 일회성으로 돈 풀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제도로 포퓰리즘을 만듭니다. 제도로 포퓰리즘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도는요 여러분 충격을 그만큼 더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제도가 포퓰리즘화 되면 진짜로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대표적인 게 특별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대 특별법 통과 건수입니다. 273건이에요. 2020년 되면 이제 2020년대 들어서서 특별법 통과 건수가 2023년 11월 19일 현재 273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연대들도 볼까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지금 많아지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1980년대에는요. 특별법이 47건밖에 안 됩니다. 1990년대는요. 115건밖에 안 되고요. 2000년에도 324건이에요. 2010년대란 뜻이에요. 2010년대. 그러면 2010년 1월부터 2019년까지겠죠. 2019년까지 보면 543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2020년대는 더합니다. 지금 2020년대는 불과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11개월 지났는데 273건이에요. 이대로 간다면요. 이대로 간다면 700건도 훌쩍 넘을 거라는 게 예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특별법으로 지금 포퓰리즘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 심각하죠. 일시적으로 돈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를 만드니까 그 제도가 심각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최근에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저는 당연히 일기 신도시가 낡았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서대로 재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일산이든 분당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정부의 정책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만큼 포퓰리즘이 가미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김포 서울시 편입특별법. 이것도 말입니다. 메가시티라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김포 지역을 넣겠다. 구리 지역을 넣겠다. 하남 지역을 넣겠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잖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이 어떤 정치성 쇼로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크나큰 충격이 올 겁니다. 제가 말입니다. 매일경제에서 아마 메가시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분석 보고서를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뭘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 특별법 안에는요. 개식용 종식 특별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얼마나 남발되면서 이게 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할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
포퓰리즘이 되잖아요. 나라 경제 다 말아먹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베네수엘라 된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여러분 보시면 충격적인 숫자가 어디부터 늘었느냐. 문재인 정부부터 늘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혈세가 낭비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 사업 규모가 500억이 되고요. 정부 열세가 300억 이상 들어가면요. 무조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특별법으로 그냥 예타 면제를 해버린다면 이게 바로 나라를 망조들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예타 면제가 90건에 6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94건에 25조 원이었고요. 문재인 정부 보세요. 제가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 정부라고 아예 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49건에 120조 1천억까지 뿌려댔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멀쩡하겠습니까? 멀쩡하지 않죠. 최악의 상태로 간다는 게 틀리는 말이 아니죠. 예,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를 스스로 망가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뭐 달빛 고속철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달빛이라 참 그 말 자체도 저는 되게 웃기게 보는데요. 대구에서부터 광주까지 고속철도가 나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혈세 11조 들어갑니다. 11조.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여야가 한통속이 되어서요. 예,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 뭐 공항들 엄청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큰가요? 저는 이것이요. 결국은요. 나라 경제를 망친다고 봅니다. 예, 예타 면제를 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예, 되도록이면 예타 면제를 안 하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외치고 있으나 두고 볼 일이고요. 더더욱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타 면제해서 투자한 지방의 공항들, 지방의 특별시설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한 곳만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떤지. 그중에 한 곳이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남 영암의 F1 경기장입니다. F1 경기장이 생기면 뭐가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전남 영암은 그야말로 국제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 이런 뭐 엄청난 비전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공사비만 3,447억 원을 댔고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9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공사비 부채 다시 말해서 공사비를 다 못 줘서 1,000억 정도 안 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2020년부터 2020년 2000년이 아니라 이게 2020년일 겁니다. 아마. 예, 2020년부터 죄송합니다. 2000년부터예요. 예. 2000년부터 말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2020년인지 2000년부터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니까요. 조금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 운영 상황 자체가 손실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것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충격입니다. 2020년 맞습니다. 2020년. 예, 제 기억에 2020년이었던 것 같은데 2020년부터 계속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손실을 내면요. 손실은 도비에서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도비는 누가 내나요? 전남 도민도 내고요.
또 도비에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걸 생각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전남 영암의 F1 경기장 같은 게 전국에 절비합니다. 절비합니다. 공항들 장난 아니고요. 계속 적자나는 공항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말입니다.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은요. 포퓰리즘이죠. 그 포퓰리즘이 결국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게 막장 드라마처럼 물불 가리지 않는다면요. 대한민국은 그 탐욕 때문에 가라앉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